2025년 9월 17일 한국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언뜻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빵빵 터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건들 알고 보면 다 연결돼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점들을 하나씩 이어보면서 그날 하루가 우리 경제에 어떤 불안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화면에 뜬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960만. 이게 뭘까요? 2025년 9월 17일.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수백만 명에게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내 개인정보, 그것도 아주 민감한 정보가 몽땅 털렸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죠. 근데요, 이 충격적인 숫자도 사실 그날 벌어진 훨씬 더 큰 혼란의 퍼즐 조각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그날 하루 동안에요, 우리 사회 시스템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디지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대중의 신뢰를 아주 와르르 무너뜨린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롯데카드 해킹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무려 960만 명. 그냥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카드 번호 같은 진짜 핵심 금융 정보가 다 넘어간 거예요. 이건 그냥 데이터가 좀 샌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금융 보안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심각하게 깨져버린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각에 또 다른 곳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아시죠? 추석 기차표 예매. 정말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예매 사이트가 접속자가 몰리니까 그냥 서버가 터져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자, 보세요. 하나는 돈 문제, 다른 하나는 이동 문제. 완전 다른 얘기 같죠?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되겠지 하고 믿고 쓰던 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춰버렸다는 거. 금융 시스템도 공공 서비스도 양쪽 모두에서 신뢰의 금이 쫙 가버린 겁니다. 그날의 혼란이 이런 디지털 세상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회를 떠받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이죠. 바로 리더들. 이 리더들에 대한 신뢰도 그날 아주 바닥을 치면서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온통 이 두 사람 얘기로 도배됐어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특검 소환에 계속 안 나가다가 결국 구속영장 청구 위기에 몰렸고요. 또 다른 한쪽에선 전직 잘 나가던 고위검사 김상민 씨가 부패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게 됐죠. 우리 사회의 가장 힘있는 기관들의 책임과 청렴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특히 김상민 전 검사가 법정 앞에서 했던 이 한마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참 많은 걸 담고 있죠. 이런 기관의 위기가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스템은 무너지고 리더에 대한 신뢰는 깨지고 이렇게 전혀 다른 영역에서 터진 사건들이 한데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경제적 여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롯데카드 해킹은 어때요? 당장 내 돈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겠죠. 소비 심리가 확 얼어붙는 거예요. 기차표 예매 대란은요. 당장 여행 관련 산업, 운송업계 매출에 타격을 주고요. 그리고 고위 인사들의 이런 사법 리스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나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을 주게 되죠. 다 따로 노는 사건 같지만 결국 경제에 하나하나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말 그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씀씀이를 줄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과연 우리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냥 한국 안에서만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큰 그림을 보려면요.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복잡한데 바깥에서는 또 어떤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을까요? 바로 외부 요인입니다. 그 당시 한국 경제가 바깥에서도 꽤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더 투자해라 하고 계속 압박을 했고요. 동시에 새로운 통화스와프 협정도 요구하고 있었죠. 이 통화스와프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달러가 급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새로 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외환 시장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신호였어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2025년 9월 17일은 그냥 운이 나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밖에서는 거대한 경제적 압박이 밀려오고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의 전조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안과 밖에서 동시에 거센 파도가 덮쳐올 때 과연 우리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이걸 버텨낼 만큼 튼튼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